신라젠이 좀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 상당히 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호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호재라든지 이제 상당히 좋은 내용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악재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부분에서 좀 잘 대응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손실에 대한 부분, 손실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확정을 짓는 그 손절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게 바로 이 주식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 네, 그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좌우하죠. 이 주식에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신라젠에 대한 부분, 사실 신라젠도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뜸하게 하는 이유도 뭐냐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한 부분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있어서 손실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손절을 치겠느냐, 당신 같으면 손절 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매매를 안 해야 되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아무리 제가 제 말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다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전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뭐 한두 번 영상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악재가 나온 이 위치라든지 그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부분적으로도 좀 피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주식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서는 다시 이렇게 하락시켰을 때는 그 호재가 어떻게 없었던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러한 좀 부분,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신라젠을 에 대해서 최근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에 있어서 악재, 그러니까 기업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은 이미 안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라젠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안 좋고 재무적인 부분, 이거는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재무라든지 기업 분석을 다 말씀을 몇 차례 드리긴 했지만 거기에 있어서 나는 꼭 스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간 쪽이 일단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은 없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상패는 없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을 있겠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잘 보시면 기간 쪽에서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큰 덩어리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더 들어오다가 또 최근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많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법인 쪽에서 거의 다 던지다시피 던지고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론적으로는 또 누군가 또 개인의 수급이 좀 강하게 또 들어온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수익 상장 폐지가 안 된다. 그 밑으로 빠진다. 제가 이 저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최저점. 이 최저점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도 좀 부담스럽고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큰 손 있지 않습니까? 일명 뭐 세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 털고 나갔죠. 회장도 다 털고 나갔고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회장이 20 몇 억인가요? 얼마였죠? 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지만 뭐 몇십억에 대한 매수를 했죠. 근데 방어가 되지 않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천만 원이라는,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만 원이 아니죠. 몇 천억이 되던 뭐 몇백억이 되던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챙긴 다음에 여기에서 몇십억을 매수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 그 몇십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장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건 상방을 돌린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제가 의미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회장이 매수했다. 이거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이전에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회장이 몇 천억을 이미 챙기고 판 다음에 이걸 모르고 몇십억만 매수한 정보만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아마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여기에서 엄청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러한 파동을 만들게 한 이 작업한 누군가가 성공한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뭐 코롱 티슈진하고 다 그런 쪽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파동인데 여기에서 그 작업이 끝나고 또 내리고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지금 엉뚱한 길로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자금이 그냥 묶여 있는 상태예요. 어디에서든 추가를 할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큰 손이든 세력들은 이미 수익을 보고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빠지면 어떻게 다시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이 자금이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죠? 수익이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상승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니까 계속 빠지. 이게 바로 주가의 원리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이런 거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밑에서 만약에 빠진다. 그래서 추매를 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개인 투자자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매수만 하지 말아라. 일단은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매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손절이.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러한 내용이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 틀리다 이건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제가 화를 더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근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 말씀드려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 13,000원과 15,000원, 특히 15,500원이죠. 이 위에서 매매를 가능하지만 이 밑에서 매매가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밑에서 이런 상승이 나오니까 이 밑에서 매매를 하신다. 이런 내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금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상승 또는 하락을 만들 수 있는 위치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부분, 자, 오늘 이렇게 하락을 그러니까 시간에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가 그래요. 저도 멤버십 분들한테 제가 종목을 추천을 할 때 이런 자리에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자, 제가 여기 계속 수개월 전부터 이 밑에는 매매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변수라는 게 이 밑에서 생겨요. 가격을 띄우지 않습니까? 어느 기준의 가격을 이렇게 띄워 놓으면 여기에서는 빼기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올리는 데에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작업을 해 놓고 올리는 게 아니라 뺀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완전 저점에서 들어 올리고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뺀다. 그리고 개인의 수급이 아니라 누군가의 같은 수급으로 큰 손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굳이 빼기 위해서 올리겠느냐? 저 같아도 이렇게 안 하죠. 여기에서 빼서 밑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작업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밑에는 악재다. 여기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차트적인 악재 또는 기업적인 악재가 터지는 자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이 밑에. 이걸 제가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역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는 이제 제가 댓글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보는데 대부분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홀딩을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자 보신다라고 하면 이 악재 이번에 이 기사화가 된 이 악재가 과연 어디까지를 하방으로 밀겠느냐. 자 근데 여기에서 어디까지 민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자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의 대응이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어느 위치에서 손절을 쳐야 되느냐, 또 홀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아마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왜? 이거는 뭐 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기에서도 손절이 나가지 않고 매도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더 빠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히 현금화 매도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의미는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추매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기업적인 의미, 그러니까 기업을 봤을 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저는 기술적인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최근에 기관들이 무섭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던지는 거죠. 이 물량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마냥의 밑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반등이 자 기관이 매수한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그냥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물타기 자리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분명히 이 종목이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것을 보시지 말고 일단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물타기라든지 매수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닐까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또 이 모습이에요. 뺐다가 상승시키고 다시 밉니다. 다시 이러한 자리가 올 때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여기 온다라고 기대를 하지 마셔라. 일단 여기를 올라와서 여기 모양이 만들어져야지만 여기가 온다. 밑으로 빠졌을 때 또 여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겠죠. 여기 또 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지 마시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니까. 만약에 여기를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다. 바로 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밑에서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왔을 때마다 현금을 챙기시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